오늘 명화 이야기는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 중 백합공주 일레인과 기사 랜슬롯의 슬픈 이야기를 영국의 시인 앨프레드 테니슨이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해서 시로 썼고, 이 시에 감동을 받은 화가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가 샬롯의 여인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서왕 이야기와 테니슨의 시와 또 워터하우스 그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과 시를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많은 예술 장르에서 인기를 얻은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이야기 중 일레인 공주와 기사 랜슬롯의 이야기는 회화나 문학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사용할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고백을 거절당한 한 여인의 슬픔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백합공주 일레인은 중세 샬롯 지방의 한 성에 살고 있던 여성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성에서 열린 마상대에 출전한 기사 랜슬롯을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랜슬롯이 대회 중 부상을 당하고 일레인 공주는 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일레인 공주는 랜슬롯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랜슬롯은 이미 마음에 둔 여인이 있었습니다. 랜슬롯이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아서왕의 부인, 즉 귀네비어 왕비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불륜에 빠진 여인의 행복을 표현한 윌리엄 모리스의 귀네비어 왕비입니다. 이 작품은 서기 500년경 영국의 위대한 아서왕의 아내 기네비어와 그의 기사 랜슬롯의 이야기 중 랜슬롯과 정사가 끝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귀네비어 왕비를 묘사했습니다. 아서왕의 최고 충성스러운 기사 랜슬롯은 왕의 명령으로 아름다운 왕비 귀네비어의 기사가 되는데요. 두 사람은 아서왕의 눈을 피해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작품에서 귀네비어는 자신의 침실에서 거울을 보며 허리벨트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허리벨트는 결혼의 구속을 의미하는데, 이 그림에서 허리벨트가 풀렸다는 것이 잠시 동안이지만 귀네비어가 결혼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제 동영상 중 윌리엄 모리스의 아름다운 이졸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샬롯의 여인 이야기로 돌아와 귀네비어 왕비를 사랑하는 랜슬롯은 공주의 고백을 거절하게 되고, 거절당한 공주는 마음의 병을 얻어 시름시름 앓다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유언은 다름 아닌 랜슬롯이 있는 지역으로 자신을 배에 태워 뛰어보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에 실려 도착한 일레인을 본 랜슬롯은 일레인 공주의 진심과 상황을 알고 무척 슬퍼하면서 그녀의 장례를 치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낭만적이지만 이 비극적인 짝사랑 이야기는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시인 앨프레드 테니슨은 이 이야기를 자신만의 이야기로 재해석한 시를 쓰게 됩니다. 1832년에 쓰인 샬롯의 여인은 구행 20년으로 총 180행으로 쓰였는데요. 10년 뒤인 1842년에 쓰인 수정보는 구행 19연으로 총 171행으로 줄어듭니다. 테니슨이 각색한 시 속에서 일레인 공주는 저주에 걸린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 바깥 세상을 직접 보면 죽게 될 거라는 저주가 바로 그녀에게 걸린 저주입니다. 그녀는 강 가운데 섬의 탑에 갇혀 매일매일 테피스트리를 짜면서 바깥 세상은 오직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통해 멋진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 기사에게 첫눈에 반한 공주는 저주를 잊고 직접 바깥 세상의 기사를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거울이 깨지면서 공주는 자신이 곧 죽게 될 운명이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죽기 전 기사를 직접 만나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공주는 탑에서 나와 배를 타고 기사가 있는 땅으로 떠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시는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인들의 로망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소설 빨강머리 앤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 앤은 교과서에 실린 테니슨의 이 시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친구들과 일레인 공주 놀이를 하던 도중 구멍난 배에 물이 차서 정말로 빠져 죽을 뻔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인 길버트가 구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명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작품 샬롯의 여인이 바로 앨프레드 테니슨의 시에 감동을 받아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시소화처럼 테니슨의 시와 이 그림을 함께 감상을 하면 그림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그림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그림을 그린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때문일 것입니다. 시적이면서도 낭만적인 문학 이야기를 좋아했던 그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또 그리스 신화 이야기에서 그림의 소재를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니슨의 시 샬롯의 여인의 절정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내는데요. 공주가 죽음에 임박해
배에 묶인 사슬을 풀고 기사에게 떠나는 그녀의 마지막 여정의 순간을 그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름답지만 비극적인 장치들을 많이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뱃머리에 세워진 3개의 촛불 중 2개는 이미 꺼져 있고 하나의 촛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공주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양초 오른쪽의 십자가상 역시 그녀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공주의 왼쪽에 낮게 날고 있는 새들 역시 왠지 앞으로 닥칠 불길함을 상징하고요. 새들이 있는 곳의 돌계단은 그녀가 막 탑에서 탈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뱃머리에는 샬롯의 여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고요. 여인은 배를 묶고든 밧줄을 풀고 있습니다. 또 그녀의 무릎 위에 떨어진 나뭇잎 또한 불길함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배에 장식된 화려한 테피스트리는 그녀가 탑에서 직접 짠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탑 안에서 거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공주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기사와 다른 기사들이 함께 있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 속 화려한 테피스트리를 통해 탑 안에서의 시간을 상상하게 만드는데요. 이는 죽음에 임박해 있는 현지의 시간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가 일레인 공주를 주제로 그린 그림들이 더 있는데요. 1916년의 작품에는 그녀가 거울을 통해 바깥 세상을 보면서 밤낮으로 테피스트리를 짜는 모습과 기사 랜슬롯을 직접 보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모습에서는 그녀의 결의에 찬 눈동자를 볼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테니슨의 시에서 감동을 받은 여러 장르의 작품들이 많지만 그중 이 그림 샬롯의 여인만큼 시 속 여인을 잘 표현한 작품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그림이 더욱더 뛰어난 것은 이 여인 외에 풍경 묘사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입니다. 강물에 비친 그림자의 사실적인 묘사와 정교하게 그려진 갈대풀은 이 작품의 완성도를 더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은 제가 샬롯의 여인을 생각하면서 쓴 시 한 편을 읽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슬픔. 태양은 신락 같은 그녀의 생명처럼 강 밑으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랜슬롯의 발자국이 내 심장을 밟아 설렘을 만들었을 때 삶이 석양처럼 지게 될 것을 이미 알았다. 쿵쿵쿵 탑에서 내려오는 계단 하나하나는 남은 삶의 하루하루였고 배에 밧줄을 푸는 순간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작동되었다. 하지만 그를 만날 생각에 육체는 깊은 심호흡에 떨렸고 바짝 마른 입술은 굳어 사랑의 언어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내 마음이 그에게 갔으면 그뿐.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싶다가도 또 이별이었으면 싶다가도 그래도 이별이 아니라 그를 찾아 떠나려는 순간이기에 강물에 비친 구름으로 위로를 받는다. 탑에서 거울로 비친 세상이 전부였을 때 그의 실루엣을 몰랐을 때 화려했던 테피스트리는 어느 봄날 처녀 가슴을 훑고 지나간 약속 없는 바람이었다. 이제 탑의 굴레에서 벗어나 사랑을 찾아 나의 길을 가련다. 훗날 내 사랑이 역사가 되고 전설이 되고 이별이 되고 비수가 되어 내 목을 겨눠도 잔잔한 강물 밑으로 쉬지 않고 흐르는 오늘을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제 명화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